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나라가 어지러운데 어른으로서 쓴소리 해주고 계십니다. 대통령 주치의를 오랫동안 하셔서 정치판을 제대로 읽고 계십니다. 양영태 박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네. 지금 국힘당의 홍준표 시장이 이제 일파만파를 일으키니까 김기현 예. 대표가 이제 뭡니까 상임 고문에서 해촉을 시켰는데 그거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건 뭐 지금 해촉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김기현 대표가 네. 아주 확실한 리더십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신상 필벌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이 당 대표로서 김기현 대표가 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혹시 생각할 줄 모르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요, 이 정치를 꿰뚫어 보고 있는 분이 사실은 우리 여기 대한민국 현재 정부의 네. 이 김기현 대표하고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 그렇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예. 홍 대표는 예. 이 구력은 강해도 테크닉이 없습니다. 구력은 강한데 테크닉이 없다. 그리고 승부를 이기는 방법을 모른다.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데 대통령은요 정치력이 없다고 했죠. 네. 누가 그랬습니까?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홍준표가 그러고 이준석이도 그러고 뭐 그런데. 네. 이 정치력이 없기는 왜 정치력이 없습니까? 정치력이 없으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겠습니까? 그렇게요. 그리고 어떻게 일본하고 정말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과감한 인기 없는 그것을 뛰어들면서 그걸 해내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또 세계 열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미국 우방을 갖다가 이니시아티브로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대통령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네. 이 소위 포지티브 정치력 파워, 네. 소위 폴리티컬 파워, 네. 포지티브 이 폴리티컬 파워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점입니다. 그렇군요. 홍준표는요. 네. 그거에 비하면 빵점입니다. 빵점. 홍준표 대통령의 빵점이군요. 정치력에 비하면 빵점입니다. 지금 홍준표가 얘기하는 정치력이란 거는 협상하고 뒤에서 딜하고 이 깜짝 이 놀라는 그 수를 쓰고 하는 이런 거 아니면 좌파 정권과 같이 영합을 한다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걸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에게 함부로 저렇게 얘기할 때 이준석이나 또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이렇게 보니까 서의가 똑같은 아류다. 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속았다. 저는 홍준표를 많이 밀었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밀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점차로 보니까 그게 아님을 알기 시작한 것. 제가 좀 어리석었죠. 제가 어리석었는데 역시 볼 줄 알게 되니까 나중에 볼 줄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니었구나. 홍준표 보십시오. 나중에 전선 확대를 하는 거 보십시오. 어려울 때는 절대 때리는 법 아니죠. 네. 만약에 친구들이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친구가 있을 때 A가 갑자기 요즘 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 가서 콱 질러대는 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A라는 친구가 지금 고통에 이렇게 있는데 그대로 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주문을 합니다. 김재원이 김재원이 저거 제명해 또 뭐해 정광훈이하고 선거 이렇게 아니 지가 뭔데 그렇게 합니까? 그러게요. 상임 고문이 정치적인 발언은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런 발언하라는 게 아니고 유익한 발언, 당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익한 발언, 당대표가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익한 발언을 하라는 것이지 저렇게 폭탄에서 때리려고 또 두들겨 패라고 있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임 고문의 역할도 상당히 못했다. 파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이 상임 고문직을 해촉을 안 시킨다면 크게 당할 것 같다. 이 얘기를 제가 말이죠.
지난 수요일 날 저녁 때 신해안교에 가서 했어요. 아, 이 말씀을 하셨군요. 해촉하기 전에. 찾아보세요.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해촉하기 전에. 해촉하기 전에 제가 해초로 얘기를 했죠. 김기현 대표에게 충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해촉하십시오. 그 상임고문을 해촉하십시오. 만약에 해촉하지 않으시면은 당대표 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고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본 모양이네, 김기현 대표가. 그렇지 않고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겠죠. 그거는 왜냐하면 상식의 부분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니, 그 상임, 그래, 자기 말대로 상임 고문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이 애국 세력이 정광훈 세력이, 광화문 세력이 정광훈 개인의 세력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요. 그거는 전체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애국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서로 이렇게 이 교감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바로 그래서 나라를 같이 함께 빨리 우리가 승리하자. 이 빨갱이 놈들한테 우리가 먹히면 안 된다. 바로 이걸 갖다가 누누이 강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서로 함께 갔던 위필링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리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 리더십이라는 거는 종교적 리더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은 그 흑인 지도자 있죠. 마틴 루터 킹이요. 마틴 루터 킹 목사. 또 뭐 빌리 그레엄 물론 부흥사긴 하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도 이 정치적 영향력이란 거는 그때 시간 공간적으로 상당히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문재인 정권 지난 5년에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게요. 이런 당한 상태에서 그때 국민을 에토스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소위 애국심으로 같이 승화시키고 모아가지고 강인한 힘을 서로 느끼게끔 우리는 강하다, 이길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애국 세력의 그때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 정광훈이다 이거예요. 그럼요. 저야 정광훈 예배도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정말 알지를 못하지만 이런 걸 이렇게 보면 그분의 역할은 상당히 컸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거기 가서 연설을 했더구만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도 연설을 해놓고 가서 아주 열정적으로 연설을 해놓고 아니 그렇게 종교 지도자를 그런 식으로 폄훼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애국 목사인데 애국 세력, 광화문 세력이라는 얘기가 애국이죠. 대한민국 애국 세력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애국 세력이라는 것은 뭐냐? 거기서 광화문에서 상징적으로 막 외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애국심을 외치고 지금 상황을 외치고 어떻게 극복해 우리가 이기고 하는 이 외침이 국민들 속으로 바로 전파됩니다. 그럼요. 바로 전파돼서 그 속에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서 이 정권 교체도 영향을 얼마나 줬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을 갖다가 또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종교인이란 것, 우리 앵커님께서는 아마 교회를 나가시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나가시면 이제 부흥사에 대해서 잘 알겠네. 이 부흥사란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소위 신앙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또 만약에 국가가 어려울 때는 국가 속으로 끌어들여서 애국심을 이렇게 끌어들이려 할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소위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힘이란 건 뭐냐? 청중들이 지겹지 않게 열심히 열중해서 그 말에 빨려 들어가서 그 목표 원래 하고자 하는 부흥사가 소위 목회자가 하고자 하는 그 애국심을 소위 파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합니다. 그럼요. 그건 진정한 욕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욕이 그게 무슨 욕입니까? 그게 부흥사의 테크놀로지, 예를 들면 응원단장입니다.
이 애국 응원단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응원단장이란 건 밖에 딱 나와가지고 예. 할 때 그 사람이 온 쇼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발차기도 했다가 예. 언제 그렇게 발차기 합니까? 그렇게 발차기도 했다가 쇼도 했다가 춤도 췄다가 그 다음에 막 팔을 빵빠를 울렸다가 하면서 하여튼 그 청중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예. 응원단이. 네. 바로 그런 점을 생각해야 돼. 응원단장, 애국 응원단장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정광훈 목사가. 네. 그러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빨리 이 200석을 도달하고 이 주사파들을 전부 다 청소를 완벽하게 하자. 이 힘으로 나가도록 이 홍준표 입장은 오히려 글로 더 집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홍준표가 이 노련하신 분이 그건 안 하고 엉뚱하게 사람 잡는 거. 예. 그다음에 저 김재원 씨 나 정말 모르죠. 난 김재원 씨를 모릅니다. 네. 네, 이제 내가 거기서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나 신의한수에서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나. 네. 앞으로 김재원 씨 나 모르니까 내가 김재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참 잘했다고 술 한잔 같이 하자고 하려고 한다고 내가 말까지 했어요. 왜냐? 그분이 밖에 나가서 미국 가서 천하통일했다. 네. 천하통일했다. 우파 천하통일했다. 천하통일했다. 예. 이 말이 뭐가 어떻습니까? 그럼요. 뭐. 그리고 또 외국 나가서 또 그 외국 나가서 목회자들이라든가 그들이 원하는 그 답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들에게 이렇게 에지테이션 시킬 수 있는 거, 네. 또 이 인카리지 시킬 수 있는 거, 네. 또 우리가 자존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 아니 그 말을 갖다가 그 한 부분만 딱 잡아가지고 지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리 공격을 하고 하면 아니 대한민국이 홍준표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 점에서 이 김기현 대표께서는 정말 훌륭한 리더십, 소위 이 징벌, 네. 상벌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경우에 상을 내려야 되고 어떤 경우에 벌을 내려야 된다는 바로 그 단초를 그 리더십을 제공했어요. 예. 그리고요 제가 볼 때 그 김기현 대표가 예.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김기현 대표는 상당히 인내심이 강하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지금 이 선거 운동하면서 보니까 네.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한데 그 양반이 투사입니다. 투사. 오. 아니 예. 생각해 보세요. 울산시장 선거, 울산시장 그때 그 뭡니까 예? 예. 지금 시장하고 있는 사람 그 문재인의 35년 지기 아닙니까? 예, 예. 송철호. 예. 송철호. 네. 얼마나 공천 받았을 때 시장 공천, 국민의힘 공천 받자마자 그 당일날 황운하 경찰청장한테 그때 울산 경찰청장이죠. 그렇죠. 예. 얼마나 당했습니까? 예. 그리고 막 언론들 뭐 있는 거 없는 거 막 수시 압수수색 영장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갖다가 형 집이 어디고 뭐 한 100군데를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네. 마치 뭔가 큰 못된 짓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떨어졌잖아요. 워낙 떨어졌죠. 예. 그리고 홀로 얼마나 압박을 받으면서 투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예.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그는 강인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원내대표하고 또 예. 당대표 나오면서 표정은 항상 스마일하고 예. 하지만 그게 강인함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또 김기현 대표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럼요. 저는 그 양반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오, 예. 네. 아이고.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예. 마지막에 당대표 나왔을 때 그 땅 있지 않습니까? 무슨 네네. 울산 땅 가지고 네. 그 누굽니까? 안철수하고 그다음에 교환 씨하고 둘이서 합작해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 봤죠? 네네. 근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거 다 알잖아요. 예. 그게 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탐욕이 났는지 그러니까 황교안 씨는 그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안철수도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예. 왜 그걸 들고 나오지 말아야 됐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리고 황교안 씨가 승리하는 길은 이번에는 승리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네, 뭡니까? 황교안 씨는 그대로 독약 청청하면서 나중에 김기현 씨한테 표를 몰아주는 겁니다. 내가 이쪽으로 표를 몰고 내가 우리가 강력한 이 당이 필요하다. 강력이 당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를 몰아준다 하면서 그쪽에 가서 딱 하고 그 다음번에는 공천 받아서 그에 같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예. 근데 그걸 놓쳐버렸어. 예. 그거는 황교안 씨가 참 안타까운, 황교안 씨를 생각하면 그 옆에 참모들이 제대로 없어서 그래요. 야, 그렇군요. 예. 내가 옆에 있었다면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하죠. 예. 이때 보팅해라. 예. 김기현 후보가 지금 틀림없이 1등은 하는데 이게 50%를 넘겨야 하기 위한 어떤 공익을 줘라. 예. 그리고 그 다음을 알아. 당신은 절대 안 된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기질을 발휘했으면 역시 뭔가 다르다. 예. 이렇게 할 때인데 그분이 그걸 못해가지고 안철수하고 같이 안철수한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이념이 틀렸다 이거야. 예. 검증이 안 됐다. 오히려 비판했던 사람이 그렇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김기현 대표로서는 많은 시련을 받았어요. 예. 그래도 표현 안 하고 압승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효태 박사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예. 앞으로 저도 김기현 대표에서 아주 예. 면밀히 그런 관점에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아이고, 아주 김기현 대표한테 호평을 하네요. 홍준표에 속았답니다. 이 양효태 박사도 홍준표를 많이 지지했었는데 홍준표 빵점이고 윤석열 대통령 100점이라고 그러시네요. 네, 마치겠습니다.